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디톡스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좋은 대학병원 그만두고 너가 하는 일은 나는 못한다. 내가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 입도 뻥끗 못한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저는 시어머니를 그때마다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대학병원에서 능력 있는 25년차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한때는 승진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전문 간호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의 꿈을 꾸었었는데 건강 악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건강만 생각을 하면서 운동요법과 식이 조절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시너지 디톡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분께서는 저에게 디톡스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맥파 검사를 측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맥파 결과가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혈액 나이가 제 나이보다 50살이 많게 나왔습니다. 혈관 상태도 한 60, 70%가 막힌 그런 혈전 상태 이런 게 나왔고 스트레스도 만성 스트레스 지수로 해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주 프리미엄 디톡스를 하고 유지 디톡스를 하면서 4개월 만에 측정한 데이터가 혈액 나이가 21살이었고 혈관 상태도 한 20, 30%가 막힌 C단계 그리고 스트레스도 초기 스트레스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와우 시너지 디톡스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97년 입사해서 지병을 진단을 받아서 20년 이상을 혈압약과 혈전약과 기타 등등 많은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던 혈관 혈액 상태가 이 단기간에 좋아졌다는 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2주 프리미엄 디톡스 끝나고 나서 저희 군살이 제거되고 비염과 수족냉증,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 맥파 결과와 저희 배우자의 디톡스 결과로 인해서 더욱 시너지 디톡스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디톡스가 예방의학의 선두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미래의학도 미래의 헬스케어도 예방의학으로 가고 현대의학도 이제 예방의학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한 이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 이 모든 것을 예방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예방의학의 한 부분이 저는 디톡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디톡스를 예방의학으로 전달했는데 병원 관계자한테 정말 많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전업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원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서 좋아져서 퇴원을 하면 되게 뿌듯하죠, 기쁘죠. 그런데 이 디톡스라는 것은 그런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건강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디톡스가 더 큰 범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에 정말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정말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 시너지 비즈니스가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아니면 많은 그런 학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저널에서도 그 예전부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경제의 그런 학자들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 갑부들도 이제는 상식이라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도널드 트럼프님께서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가 출연했던 그 미국의 한 방송인 데이비 레터먼 쇼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십니다. 만약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트럼프님께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방청객에서 막 야유를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트럼프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쇼킹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그 트럼프님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그렇게 말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정말 호기심을 저를 자극하는 그런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자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네 가지 성공 조건에 맞지 않은 회사를 선택했다고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성공 조건이 자동차 그 네 바퀴처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아니어도 선택을 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해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 하면 어디를 제일 치죠?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게 치죠. 왜 칩니까? 역사가 오래됐고 의료진도 그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탑 클래스 병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회사도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품도 병원에서 보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교수님들은 되게 우수하죠. 그리고 의료 장비도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즉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보상 플랜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IMF가 터져도 저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면 호봉도 오름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월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보상 플랜과 빗대어 설명드릴 수 있고 시스템도 병원은 신규 간호사든 인턴이든 뭐 방사사든 들어오면 그런 신규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그리고 간호행위나 어떤 처치, 수술 이런 것도 모두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 사이클이 잘 돌아갑니다. 병원도 이 네 가지 조건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이 네 가지가 정말 많다면 한번 도전해 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알아봤겠습니까? 시너지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느냐를 알아봤겠죠. 그런데 시너지 비즈니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회사는 78년부터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스닥에 상장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78년부터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28개국에 그것도 글로벌로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신용등급 몇 등급이세요? 1등급 되시나요? 이 회사가 최고의 신용등급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 보잉사와 같은 업계와 나눌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퍼펙트했습니다. 제품은 자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위탁 생산인데 자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약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관리 기준이 GMP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병원도 저희가 인증평가를 2년마다 4년마다 받아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는 정말 약품을 만드는 이런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GMP를 다 통과했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 저를 끌어당겼던 건 임상센터입니다. 저는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먹여서 테스트를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이런 제품이 나온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 업계율의 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100% 천연 허브를 원료로 해서 1000가지 제품을 그것도 차별화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 정말 저는 와우 소리가 났습니다. 제품 정말 퍼펙트했습니다. 보상 플랜도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 누구도 벌고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동반 성장이 가능한 플랜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조회가 가능할 정도로 투명하고 보상 플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누구나 가능한 연령대별 성공자가 다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성공자가 있고 이글스앱, 밴드 중 각종 툴을 문서화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정말 시너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좋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기에는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써보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정리를 했느냐? 병원 생활을 유지할 때와 시너지 전업을 할 때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병원을 제가 계속 다닌다면 달라질 게 없겠죠. 근데 시너지를 전업하면 일단 주위 시선들이 정말 따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썼을 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 게 잘한 거니 영이야? 아깝다. 츠츠츠. 너 미쳤구나.
아니야, 너 잘할 거야. 이런 게 정말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저를 만족시켰을 것 같고, 일에 보람이 있어서는 저는 디톡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예뻐지면 그 고객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희열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시너지 전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병원 생활 5년 후와 시너지 전업 5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병원 생활 5년을 다녀서 제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마 간호사 생활을 했던 이런 사업자 선생님 그거 아실 거예요. 저희가 8시간 근무하면서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물 한 번 못 먹고 일을 했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세월을 굉장히 많이 견뎠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뭐 달라질 게 없겠죠. 호봉만 오를 뿐이겠죠. 여행도 그렇고 연금도 저희가 60세 퇴직을 하면 65세 사학연금을 받는데 그 액수가 300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에 세금 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떼더라고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300이 안 됩니다. 2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제가 시너지 전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질병은 당연히 좋아지고 스트레스 당연히 좀 적겠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여행도 정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과 1년에 3-4번 그것도 최고급 여행을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도 2040년도에는 병원에서는 제가 300도 못 벌지만 시너지 전업을 했을 때는 제가 월 2억을 적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 프레젠트를 갈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된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비교 데이터를 보면서 시너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던,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또 다른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시너지 이 회사 비즈니스에 건강이라는 아이템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강과 부를 원하죠. 건강이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독서 클럽을 통해서 정신적인 걸 함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멘탈 관리며 사회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독서 클럽에서 저희는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글스 그룹이 퍼일입니다. 퍼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 목적을 사랑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배움 속에서 내가 성공을 하면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 남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퍼일이? 저는 이 퍼일이 너무 좋았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대사처럼. 이 3가지를 완벽히 가지고 있는 이 시너지 회사라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해도 정말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같이 정보 홍수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꿈과 목표가 없어서 정말 인생을 낭비한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25년간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시너지 전업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너지 비전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시간적 자유를 동반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돈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다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너지 비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여행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1년에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평생연금입니다. 평생 그것도 고액연금.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저는 시너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풋합니다. 여기 있는 사장님 너무 풋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디톡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디톡스가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와 맞먹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 허브 요법을 통해서 이 100명의 의사를 깨워서 몸의 원인을 고치고 그다음에 원래의 몸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디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병원에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고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건강과 어떤 것을 바꾸셨나요? 부동산? 주식? 건물? 네, 많이 바꾸셨겠죠? 승진?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공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그 대가치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들? 세계보건기구는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늘상 듣던 말 있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그게 건강이 최고다는 그런 말 여기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 상태를, 잘 배설한다는 건 배설 상태를, 잘 잔다는 것은 순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양과 배설과 순환이 사이클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저희는 건강하겠죠.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호르몬, 뇌신경, 면역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내서 정상화되면 우리 몸은 조화와 균형을 찾겠죠. 그러므로 신진대사가 정상화되고 항상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진대사와 항상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독소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가 체내 100% 해독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다면 질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그런 만성염증이 되고 그것이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저희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독소는 도대체 뭘까요? 독소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독소와 내부적 독소. 외부적인 독소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담배, 그리고 우리 환경 호르몬이 심각해짐으로 인한 뭐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뭐 산성, 색소 첨가물, 그리고 방부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패스트푸드, 정푸드, 이 모든 것들이 외부적 독소이고 내부적 독소는 사람이라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사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 유해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염증들, 그리고 소화하면서 생기는 소화독소, 그리고 숙변, 중성지방 형태로 우리 몸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독소가 세포 내에 쌓이면 그것을 생물축적이라고 하고 생물 축적으로 인한 이 화학 독성 물질들이 암 질환에 60에서 80% 영향을 미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먹고 마시는 한, 호흡하는 한 독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관과 혈액이 쌓이면 온몸이 뻐근해요. 만성 피로감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어지러워요. 두통이 있어요. 손발이 저려요. 수족냉증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장에 독소가 쌓이면 대변 방기가 역겨워요. 변비가 있어요. 설사가 있어요. 복부 팽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기에 쌓이면 감기가 있고 비염이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 이외에 뭐 성기능 장애 등 많은 증상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빙하를 뚫는 것처럼 암이 되고 뇌혈관, 심혈관, 각종 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독소와의 전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디톡스는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들? 다들 눈치채셨죠? 네, 맞아요, 선생님들.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과 밖에 독소를 제거 분해하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소는 지방을 좋아하는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방이 솟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쌓이는 곳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이 쌓입니다. 팔뚝살, 허벅지살, 복부살처럼. 그런데 그 지방에는 쌓이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넘으면 쌓이면 안 되는 장기사에 쌓이는 내장지방, 그리고 장기 근막이나 외막에 쌓인 이소성 지방 상태로 해서 지방이 축적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핑크빛 내장지방과 연두빛 이소성 지방이 장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쌓이는 독소 배출이 안 되면 지방 분해도 힘들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겠죠. 우리는 디톡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은 전문 서적에서 디톡스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독이다. 몸속 독소부터 해독하고 치료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보다 이제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한 디톡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소가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우리 몸에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전문 해독 장기들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과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친정이 7명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이죠. 이 해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관 혈액이기 때문에 혈관 혈액은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간은 우리 큰언니, 대장은 둘째, 신장은 셋째, 호흡은 넷째, 림프기는 막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 해독 장기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독소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배출 경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식도로 먼저 가겠죠. 식도에서 위로 갑니다. 그럼 위에서 음식물을 반죽을 합니다. 그럼 그 반죽된 것이 소장으로 갑니다. 그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럼 흡수된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간으로 갑니다. 간.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소장에서 흡수한 그 영양소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도 많이 합성을 하고 담즙도 생산하고 호르몬 분해 역할 등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들은 배출장기로 보내는데 지용성 독소는 대장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고 수용성 독소는 신장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독소는 폐로 보내서 배출시키고 대장과 신장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용성 독소와 수용 독소는 임파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관과 혈액은 전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출된 그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혈액을 동시에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택배 물류 시스템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나 택배 차량이나 기사가 문제가 생기면 배달에 사고가 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탁해지고 오염되고 혈관에 찌꺼기가 많다면 장기에 영양분이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혈관과 혈액을 동시에 그것도 먼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생님들? 네, 맞아요, 선생님들. 저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가 뭐해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저희 인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세포의 힘을 키워야 되겠죠. 이 전문 해독 장기들도 이 전문 해독 장기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영양소를 넣어줘야 열심히 일을 하겠죠. 다음은 이 전문 해독 장기들이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입니다. 혈액은 혈액요법 자체가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액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죠. 혈장은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혈구는 저희가 학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수를 늘려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이 적혈구 수를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알칼리성 혈액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칼리와 그 혈액 상태를 만드는 그런 식품이 녹색 야채, 과일, 알파파, 보리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오염돼서 혈액이 오염돼서 걸리는 그 질병이 17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적의 알칼리 혈액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혈액 정화와 최적의 알칼리 이런 혈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은 1915년 노벨 화학상에서 입증받은 그런 성분입니다. 이 클로로필의 중심 분자 구조 마그네슘과 우리 그 철분, 그 헤모글로빈의 중심 구조 철분 그 분자 구조가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치환돼서 이제 조혈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클로로필을 먹으면 피가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우리 몸에는 피가 그러니까 혈액이 4에서 6리터 있고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골수에서 30cc밖에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30cc로 우리 몸의 그 혈액을 정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클로로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혈액을 정화하고 최적의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클로로필 성분이 중요한데 이 클로로필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 허브가 알파파 추출물, 보리진 추출물, 철클로로필, 나트륨, 페퍼민트 이것이 다 섞여 있는 이런 허브를 먹으면 굉장히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 혈액 정화에는 클로로필 꼭 기억을 하세요. 선생님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12만 5천 킬로의 도로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죠. 노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피부 탄력,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의 그 구경이 줄어들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줄어듭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10대와 60대 혈관 탄력도는 다르죠. 그리고 20대보다 40대의 혈관 순환 능력이 5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70%가 막혀도 전조 증상이 없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쓰러져 목 잡고 쓰러지는 분 있잖아요. 그럼 119 타고 가는데 그분이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이 혈관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그게 딱딱해지는 게 동맥경화입니다. 이 사진처럼. 그 동맥경화가 생기면 그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지나가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뇌로 가는 그런 경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는 거고, 심장으로 가는 그런 관상동맥이 막히면 우리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사지로 가는 그런 말초혈관이 막히면 저희는 말초혈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으로 된 그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고 그 구경, 혈관의 그 구경을 넓히는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산화질소가 나오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혈관 구경이 넓어집니다. 이 산화질소의 재료가 되는 것이 L아르기닌인데, 이 L아르기닌은 9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입증받은 성분입니다. 이 L아르기닌을 섭취하면 혈관 탄력이 회복되고 심혈관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아르기닌은 우리 의학계에서 심혈관의 비밀병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보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의학계에는 4대 혁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발견. 두 번째, 페니실린 항생제 발견. 세 번째, 인슐린 발견. 네 번째가 L아르기닌 발견.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면 사람들이 와우 하고만 쳐다볼 것 같습니다. 네, 이 L아르기닌은 면역부터 비만까지 다 잡을 수 있고, 뇌활동을 활성화하고 장 연동 운동도 하고,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준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L아르기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합과 함량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건물붕괴로 인사사고 소식을 안타깝게 듣는데, 그 원인이 재료 이 배합과 함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배합과 함량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L아르기닌을 엽산, 비타민 B6, B12, 비타민 DC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극대화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가 몸속에 썩습니다. 그 썩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단백질 대사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많이 쌓이면 우리가 치매에 걸려, 쉽게 표현해서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섞인 거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켜서 치매나 혈관 손상, 혈관 질환을 감소시켜줄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아르기닌이 함량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혈관 청소에는 L아르기닌 그리고 배합과 함량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세 번째는 대장입니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와 1000조의 미생물이 공생관계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특히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고 우리 면역의 7, 80%가 장내 환경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중요한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해균의 그런 숫자를 줄이고 유익균의 숫자를 높여서 장내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유해균으로부터 이제 장 점막 세포에 있는 육모가 손상을 받으면 이 독소들 보이죠? 초록색 이 독소들이 손상된 육모를 이게 틈타서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초록색 독소가 워낙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그 혈관을 따라서 혈액을 타서 전신을 돌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으로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선에 있어서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 누수에 도움이 되는 L글루타민 이런 아미노산과 그 유산균의 밥이 되는 이눌린, 그리고 강화된 식이섬유소인 강황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간은 해독, 노폐물 중화 및 500가지 일을 우리 몸에서 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으로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데, 그게 과부하가 걸리면 간경화가 걸립니다. 그러면 간 세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대사 그 과정도 장애를 받겠죠.
그리고 간세포는 재생이 14일이라고 합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독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밀크, 시슬, 그리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타민 B군과 메티오닌, 트레온이라는 아미노산이 같이 함유된 이런 허브를 먹으면 간 회독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입니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 신장 기능이 신장은 그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무기질 이온과 수분, 염산, 산 농도를 조절하고 요소, 요산과 같은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그 혈액의 산성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신장의 기능인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소변으로 못 나가고 혈중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노폐물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피가 끈적끈적한 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장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크랜베리, 마시멜로, 단델륨 이런 허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계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호흡계는 기체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호흡기 선문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물질 정화와 점액 분비 촉진을 위해서는 쓴바카, 마시멜로, 타임 이런 허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림프계입니다. 림프계 생소하신 분 많으시죠? 우리 여자들이 많이 살찌는 목살, 그리고 팔뚝살, 복부살, 허벅지살 여기에 다 림프절이 막혀서 이제 살이 찌거든요.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림프절은 귀 및 쇄골,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 오금 이런 데 림프절이 있는데 림프절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구, 하수관이겠죠. 이게 우리 배수구가 막히면 이게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림프가 막히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붓겠죠. 그리고 얼굴도 커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만성염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뭘 합니까? 림프 마사지 많이 받으러 다니죠. 어떤 분들은 마사지 받아서 살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림프 마사지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림프절에 있는 노폐물과 바이러스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면역세포 힘이 떨어지면 그 남아있는 노폐물, 바이러스, 세균들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해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야 되겠죠. 이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NK세포와 같은 이런 면역세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과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유청단백질, 흡수율이 좋고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유청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이런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겠죠. 그 총알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니 더더욱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해독 장기에 대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톡스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 과식이나 식습관, 운동, 뭐 담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인 디톡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디톡스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이 6가지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보냅니다. 그럼 인슐린이 그 당을 세포 속으로 이렇게 넣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지방에 축적됩니다. 그럼 그 축적된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질병으로 또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대사순환입니다. 노폐물 지방이 나가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혈관도 살이 찌고 또 만성염증의 질병으로 유발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10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있어서 몸의 생리작용을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면 대사를 담당하는 갑상선 호르몬,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그렐린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고 또 성에 관련된 에스트로겐 그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겠죠. 네 번째는 영양결핍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영양이 곧 우리 영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복된 다이어트 경험, 금식이나 절식을 통한 반복된 다이어트 경험이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칼로리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저희는 영양이 결핍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입이 즐거운 걸 먹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적당하면 약이 되고 과하면 병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계엄령 상태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겠고, 6번째는 신장 방광 기능입니다. 노폐물, 그 대사산물이 몸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붓기하고 부종도 생기겠죠. 이 6가지 기능이 해결이 되면 저희는 디톡스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이어트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요요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여성들 보이시죠? 같은 몸무게지만 어떠세요? 느낌이 틀리시죠? 오른쪽에 있는 여성들이 라인도 더 예쁘고 더 건강해 보이죠? 즉,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피가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체지방을 스스로 태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됩니다. 즉, 근육량을 올리고 체지방을 내리는 이것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살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저희 배우자입니다. 저희 배우자가 10년 이상 고질병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증상이 심해져서 찍은 MRI상 요추 3, 4번이 파열돼서 이 디스크 파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원을 해서 수술을 안 하고 디톡스와 그 보조 치료를 하면서 입원 기간 동안 거의 호전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3주 진행하면서 저희 배우자는 금연에 성공했고 체질 개선도 되고 식습관도 개선되었습니다. 그 야채과일을 그렇게 싫어했던 배우자가 지금은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만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본인처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들입니다. 중3. 사춘기 대표가 뭐죠? 여드름이죠. 저희 아들이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이제 투루그린이라는 걸 설명을 했더니 본인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투루그린이라는 그 혈액 정화를 먹으면서 그 명현 현상이라고 해서 양쪽 귀가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 모기로 열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선풍기를 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래서 제가 디톡스를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아들이 디톡스를 프리움을 사주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선풍기는 안 쐬고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들어가고 얼굴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고 피부톤도 개선되고 그게 빨간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지로 해서 투루그린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삶을 진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지나가는 혈액과 혈관의 독소를 먼저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해독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올바른 디톡스입니다. 그것이 체지방이 스스로 타는 몸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을 챙기고 덤으로 살이 빠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너지에는 많은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로 안내해 주신 그 코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 회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검증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원료로 만들어서 그리고 임상시험센터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파악하시고 만약에 만족을 하셨다면 선생님들의 건강 상태와 니즈에 맞는 그런 맞춤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유지 디톡스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건강한 몸을 정말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